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 방곡마을에서 장인어른 정재원 회장님의 자서전 신운명을 기록하는 사위 솔채운입니다. 장인어른께도 가슴 설레이던 꽃내음 그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20살 무렵 위기에 처한 여고생을 구해주며 깊은 첫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명문가의 딸과 구두 닦기 고아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결국 그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청년은 이 아픔을 세상을 살아갈 더 큰 인내와 용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깊은 시름에 빠져 있던 그에게 따뜻한 위로처럼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 인연은 곧 연정의 꽃으로 피어났고 청년은 한 가정을 꾸려 일남 오녀를 둔 든든한 중년의 가장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토끼 같은 여섯 남매를 책임져야 할 가정이 되었기에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측근의 치밀한 사기극에 휘말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애지중지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맙니다. 쫓기듯 내려간 충남 공주 유구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취득한 1만 3천 평의 폐허를 일고 일성 농장을 세우고 밤낮 없이 돼지를 치며 재기하려 했지만 전염병이 돌고 채권자들의 거액 현상금 수백 가지 겹치면서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에 덫에 걸려 피땀 흘려 일군 농장마저 아주 작은 돈에 헐값으로 넘기고 야간 도주하듯 쫓겨나던 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는 결국 눈에 밟히는 어린 여섯 남매에게 눈물로 유서를 남기고 일성 농장 입구에 20m 참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986년 7월 3일 밤 9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에서 몸을 던지는 순간이었어. 어둠 속에서 번쩍하는 불빛이 스치더니 장정 두 사람이 그네를 띄워도 끄떡없던 그 굵은 생나무 가지가 도끼로 내려진 듯 저저적하고 뚝 부러져 버린 거야. 20m 아래로 떨어졌지만 내 몸엔 피멍 자국 하나 외엔 멀쩡했어. 순간 뇌리에 벼락 같은 영감이 스쳤지. 아, 하나님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을 위해 할 더 큰 일이 남아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살기로 맹서했대네. 하늘의 살리심을 깨달은 그는 충북 제천의 지인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옛 문헌과 주역,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운명을 푸는 동양철학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두 끼만 먹고 단 4시간만 자며 잠이 오면 향기로고 뒷산 500년 소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며 18시간씩 책을 팠습니다. 전국의 소문난 역학자 여러 명을 찾아가 운세 감정을 받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인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의 이치를 깨우치기로 결심하십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임상 실험을 하며 사주를 풀고 숫자를 연구했어. 주민등록번호, 은행 비밀번호, 자동차 번호 같은 일상의 모든 숫자가 사람의 운명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지.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얼굴과 사주만 보면 그 사람의 운세가 90% 이상 훤히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어.
수많은 연구 끝에 장인어른께서 세상에 내놓은 운명의 가장 강력한 비밀은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무리 타고난 사주팔자가 좋아도 이름이 운명과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풍비박산이 난다고 단언하십니다. 장인어른 본인의 처절했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름이 운명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을 세 단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래 이름이었던 정춘식의 비극. 장인어른은 온유월, 즉 더운 여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 한가운자에 봄 춘자를 썼으니 여름 태생이 봄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운명의 거대한 엇박자가 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끝에 심을 식자는 나무를 잘라 깎아 만든 죽은 기둥과 같은 형상입니다. 결국 부러지고 죽은 나무의 형국이니 복무복도 없이 7살 어린 나이에 몸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모진 고생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20대 초반에 바꿨던 이름 정재원의 몰락. 고통을 벗어나고자 20대 초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후조까지 개명했지만 이 이름 역시 사주와 맞지 않았습니다. 42이 되어서 은행 직원들이 밤을 새워 돈을 쓸 만큼 막대한 거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획수는 35획으로 처음엔 승승장구하다가 끝내 산산조각이 나는 매우 나쁜 수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재산을 사기꾼의 덫에 걸려 송두리째에 빼앗기고 알거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찾아낸 완벽한 조화. 정재원과 아호 지양, 수많은 연구 끝에 사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있을 제자를 거듭 제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제와 제의 차이는 운명에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호적을 2번이나 바꾸게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도장을 거듭 제자를 써서 정성껏 파고 은행 서명에는 내 아호인 지양이라는 이름만 썼어. 놀랍게도 그 도장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막혔던 운이 뻥 뚫리고 용솟음치는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사주에 찰떡같이 맞는 이름과 도장이 내 운명을 살려낸 거지. 흔히 성명학에서는 불용 문자를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사주에 긍정적인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불용 문자를 써도 나쁜 기운이 부분적으로 훌륭하게 상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목적인 미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운명과 이름이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느냐가 진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뼈아픈 시련 끝에 얻으신 이 운명의 이치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의 무게가 벅차거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이 자꾸만 꼬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이름과 운명이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에게 개운의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진정한 운명과 이름의 조화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신정음양연구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에서 잠시 쉼표가 필요할 때 지리산 둘레길 로코스 산청 솔체험 펜션을 찾아주십시오. 맑은 산중 호수와 계곡 소리, 숲의 향기가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름의 비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의 땀방울이 어린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 방곡마을에서 4위 솔채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